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앞서서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말이죠.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보다는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단순한 정보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도 후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립토 갤러리에서 진행하던 2분기 분석 시리즈는 4월 20일 솔라나 업로드를 마지막으로 우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3분기 분석을 연작 형태로 다시 이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4월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로 분석을 원하시는 코인이 있다면 하단 메모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요청을 주시면 선별해서 추가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관련해서도 한 가지 정리드립니다. 2분기 분석 영상 제작 요청과 아스터리언 시그니처 제작 관련 문의 외에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분석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흐름.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 말고 실제로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흐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일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늘은 반등이 이어지는 듯 보이다가 힘이 빠지면서 다시 방향이 꺾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상승이 이어지는 장이 아니라 반등 초입에서 힘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준비를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은 다시 아래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 흐름의 핵심을 만드는 요소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먼저 달의 에너지가 이전과 다르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전일에는 반등을 만들어내는 동력이었지만 오늘은 그 지속력이 부족해지고 감정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라후의 영향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라후는 흐름을 늦추고 방향을 꼬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승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여러 번 끊기는 형태가 나옵니다. 특히 상승처럼 보이던 흐름이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이 바뀌는 지점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성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성의 특징은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쪽입니다. 그래서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갑자기 다시 내려오고 짧은 시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형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기보다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K2 역시 다시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 K2는 흐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은 다시 하방 방향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 말은 전체 흐름이 다시 아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큰 방향은 다시 하락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실제 움직임을 하나씩 풀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등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일의 반등 에너지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반등의 마지막 구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새벽 2시부터 4시 구간에서는 그 반등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라후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멈추고 흐름이 꺾이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4시부터 6시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이 나타납니다. 달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더 이상 상승을 지탱하지 못하고 가격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반등 기대보다 하락 전환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흐름입니다. 6시부터 8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수성과 라후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래 방향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특히 잘못 대응하면 양방향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미 방향성이 다시 아래쪽으로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시부터 12시 구간에서는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반등은 길게 이어지지 않는 짧은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12시부터 2시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이 이어집니다. 반등이 실패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하락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시부터 6시 구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하락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면서 당일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투와 태양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시 이후 밤까지는 하락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가격은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거나 약하게 반등하는 흐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오늘은 초반에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아래로 방향이 돌아서는 구조입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장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의 중심이 점점 하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표면적인 움직임만 따라가기보다 지금 시장이 어떤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승과 실제 흐름이 다르게 움직일 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더 정밀하게 개인 기준으로 풀어보면 같은 시장 안에서도 타이밍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구조부터 차례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점 형성 구간입니다. 오늘의 고점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일 반등의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반등이 마무리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힘이 빠지기 직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어서 저점 형성 구간입니다. 당일 저점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락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실제 저점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보면 달의 반등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그 힘이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꺾이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는 흐름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게 나뉘기보다는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고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수성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처럼 보이는 움직임 속에서도 실제로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트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흐름만 보고 판단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2는 특정 구간에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후 구간에서 이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다시 하방 방향성을 지지하는 역할로 돌아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구조가 결국 아래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흐름은 하락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초반에는 반등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흐름이 꺾이면서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오전 구간에서는 반등 실패가 확인되는 흐름이 나오고 이후에는 점점 하락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하락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당일의 핵심 움직임이 완성됩니다. 이제 방향 해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승 움직임에 속기 쉬운 날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다시 아래쪽으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반등이 아니라 그 반등이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초반에는 상승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그 흐름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 구간에서는 상승 추격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반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하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구간에서는 반등이 실패하는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흐름이 꺾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늘 전체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오후 구간에서는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익 구간이 형성됩니다. 이 시간대가 실제로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을 제대로 읽었다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이후에는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추격보다는 흐름이 정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반등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상승 움직임은 대부분 함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기준을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반등은 종료된 상태이고 하락이 다시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타이밍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개인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맞춰보면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흐름에서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같은 구간에서 계속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반등은 끝났고 하락이 다시 시작되는 함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분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중요한 건 방향 자체보다 그 방향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이해의 차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과 흐름, 그리고 결과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더 선명하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